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이 커지면서 그를 대체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하는 민주당의 모금 행사가 매진되는 등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 고액 기부자 75명 중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경선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기부자는 단 1명뿐이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둔화하고 있어 내년 초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것이라고 스티브 행크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행크 교수는 현금 및 기타 유동성 등 통화 공급이 감소하고 있어 경제활동 둔화 조짐이 보인다며 소비자 물가는 연말까지 3% 아래로 떨어져 경제가 위축되며 결국 2% 아래로 밀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물가가 아직 안정된 수준이 아니라며 선제적이거나 긴급한 정책 조치로 인해 실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데이터가 정말 좋았지만 실수를 피하기 위해선 연준이 정책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연준은 여전히 통화 정책에 있어 데이터 의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미래의 금리 인하를 약속할 수 없다면서 시장의 9월 금리 인하 관측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7월 22회의에서의 금리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며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이지 단 하나의 경제 지표의 반등에서 정책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며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대형 기술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닝 시즌을 맞아서 기업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와 또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현재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에서 사퇴를 하고 다른 후보가 거론되는 등 현재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그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일본 총무성은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6월분이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예측치를 0.1%포인트 하회한 것이지만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물가지표 발표 이후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 출석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다음 금융정책 결정회의까지 입수 가능한 경제, 물가, 금융정세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6월의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0.2%, 전월 대비 1.2%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이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격인 생산자 물가 지수를 내놓았습니다. 전월 대비 6월의 생산자 물가는 예상치를 0.1%포인트 상회한 0.2%로 나왔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 하락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이러한 물가 완화는 전년 대비 5.9% 하락한 에너지 가격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새벽 1시 45분에는 올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연설을 갔는데요. 7월 FOMC 블랙아웃 이전에 나오는 연준 인사의 마지막 발언인 만큼 주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본인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요? 본인의 사진을 보시면서 자꾸 웃으시는데. 아, 네, 어색해서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네, 이제 또 7월 중순에서 이제 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7월 말일에 FOMC가 있는데요. 지금 뭐 트럼프 트레이딩이 여전히 막 말이 많은데 그에 대한 부분과 이번 주 마감하고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매매하실지 또 그 기준을 금요일 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7월 FOMC를 앞두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지 오늘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가 트럼프 후보의 공약과 더불어서 또 비트코인과 관련한 전망도 오늘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혹시 가상화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끝까지 오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조정과 함께 어제 선물도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는 강보합권으로 올라온 모습인데요. 개장 이후에 10시 32분경 19,835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후에 반발 매수세가 바로 유입이 되면서 10시 41분경 19,976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0.02% 정도 상승한 19,90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한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Trump promises massive tax cuts and an end to inflation in convention speech. 트럼프 후보가 대규모 감세와 또 인플레이션 종식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전당대회 마지막 날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었는데요. 후보직을 수락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요. 첫 번째, 화석 연료 생산량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했는데요. We will drill, baby drill이라는 이런 인상적인 말을 남기면서 석유 시추를 통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이 하락을 하면 운송업과 제조업, 가정용품의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근로자들을 위한 대규모 감세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주당의 기후 관련 지출을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미국의 자동차 제조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강조를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바이든이 만든 모든 글로벌 위기를 종식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관세 인상, 무역 규제 강화, 또 미국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자 단속 등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서서 제가 비트코인도 오늘 살펴볼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먼저 이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자산 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디지털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현재 반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과 또 마운트 국스발 이슈로 인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말 내슈빌에서 열리는 개인 기금 모금 행사에 암호화폐 업계 지지자들을 기부자로 대거 초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다음 주 출시 예정인 이더리움 ETF와 트럼프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현재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비트코인은 9천만 원 선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금 1억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트럼프 공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일단 오늘 인플레이션 종식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재정 적자 그리고 금리까지 모두 다 높아질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하던데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가봐야겠죠. 네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죠. 이제는 후보는 말하는 게 처음에 이제 뭐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아니지만 말하는 거 보면 처음에 좀 황당했었거든요. 예. 관세를 올리고 그러면 저 제정신인가? 근데 그거 혼자서 결정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서 들리는 말을 들어보면 관세를 올리면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거 아니야. 말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바이든이 돈 줘가면서 여기다 기업 우리 미국에다 유치하는 것보다 한마디로 압박을 해서 유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상식적으로 따지면 말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자국 내에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네, GDP도 올라가고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음이 아니라 양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게 뭐 자기가 주장해놓고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참모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민주당에서 이제 공격을 했던 거고, 네, 그러고 또 이제 그 현실적이죠. 전기차가 미국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전기차를 사용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충전소거든요. 충전할 때. 근데 충전소가 우리나라에 부족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게 휘발유나 경유를 넣을 때는 한 3분, 4분이면 끝나거든요. 물론 앞에 이제 민기적거리신 분이 계시면 5분, 10분도 걸리긴 하지만 대부분 그 정도 끝납니다. 근데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네, 운이 나쁘게 내가 갔던 충전소에서 앞에서 줄이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다들 망설이고 계실 거예요. 보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미국은요. 땅덩어리가 뭐 엄청나죠. 네, 거기 휴대폰 안 터지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은. 그 흔한 휴대폰이 안 터지는 곳도 있는데 거기는 도심 빼고는 이제 전기차를 사용할 수가 없죠.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트럼프 말이 더 일리가 있죠. 네, 어차피 뭐 다들 한꺼번에 그 친환경적으로 바뀔 수 없다면 네, 우리는 이제 차츰차츰 나가겠다는 거죠. 또 미국도 원유 생산국 중에 하나죠.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더 활용하겠다. 트럼프가 말하는 게 지금 사실적으로 현실적입니다. 바이든보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요? 트럼프가 집권에 뜰 때보다 바이든이 집권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주식이 더 올라갔습니다만 네, 바이든은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쇼맨십이 없고 트럼프는 요만큼 눈꽃만큼 뭔가를 이뤄내면 자기가 세상을 구한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돼서 트럼프가 경제 대통령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트럼프 그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어디 나가서 연설을 하면 10분에 한 번씩 보좌관이 주가가 지금 오르니 내리니 그 알려줬다고 해요. 뒷말에 의하면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임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빅테크 중에서 참 어디를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정치계의 트럼프가 이제 정치계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나갈지 그 실질적인 예가 이틀 전이었나요? 그 TSMC 미국 대만 반도체, 타이완 반도체 거기에다 대고 한마디 했죠. 니네 돈도 많으면서 방위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꼭 니네 뭐 이렇게 헐값에 지켜줘야 되냐? 이 한마디에 이제 급락을 해버리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 뭐 장비 납품하지 마라. 그래서 ASMR 반도체 장비죠. 네, 거의 독점인데요. 독점이라고 봐야죠. 지금 15%인가? 뭐 17% 떨어지고 나서 회복을 못하고 있죠. 펀치 한번 맞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할 때 저도 트럼프 재임 시절에 이제 그 방송을 하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방송을 했지만 항상 긴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추세가 나와서 좋아요라고 말하지만 저는 조금 힘들었어요. 뭐냐면 잘 가다가 밑으로 폭삭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한마디 해서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폭삭 주저앉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참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과거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른 건 바이든 대통령 한번 가면 안 돌아와요.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안 돌아와요. 그냥 추세가 가버립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밑으로 폭삭을 하든 위로 날아가든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시간이 바로 돌아오느냐 하루 이틀 지나서 돌아오느냐 그 차이였고 항상 SNS를 켜놓고 봤어야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번역기를 누르고서 봤었어야 됐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만큼 유동적이고 좀 다이나믹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된다면 지금 말로 하는 거 본다면 지수는 주식은 당연히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 모든 자산 에브리띵 이즈 랠리를 이제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세가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는 35%가 미국 기업 관세였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21%까지 낮췄고 그거를 15%로 낮춘답니다. 그러면 파격적인 조건이죠. 금리 내려가, 법인세 내려가, 이거 완전 환상적입니다. 거기다가 근로자들은 소득세 내려가, 그거로 관세를 채우는데 관세 부담되면 들어옵니다. 그겁니다. 지금 컨셉이. 말은 진짜 그대로 된다 그러면 아메리칸 퍼스트는 둘째치고 더 스트롱하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화폐가 뭐 좀 재밌는 얘기하면 화폐가 100년 주기로 패권이 바뀐다고 합니다. 미국이 100년 됐습니다. 이제 거의. 그때 트럼프가 산소 마스크를 끼울 것이냐. 그래서 지금 그거 갖고 막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연치 않게 지난주 주말이었죠. 이제 천운이 도와서 살짝 스치는 면도하듯이 살짝 스치는
그러고서 여기다 계속 이제 하고 다니죠. 네,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플리처상 그 받았던 그 기자가 찍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완전히 뭐 7대3 정도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통령 후보로 지금 이제 뭐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미셸 오바마도 거론되고 있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오바마 네. 대통령의 부인. 그래서 여성들로 내세운다면 그러니까 남자 대 남자로 이제 부딪혀봤자 지금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자를 밀겠다라는 건데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다들 지금 트럼프한테 붙었습니다. 기부금은 합법이죠, 미국은. 기부금 주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좋을 것이고 단지 하나 선물 시장도 다이나믹해지기 때문에 수익은 더 이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선물 시장은 주식이 3% 5% 올라가는 걸 선물 시장은 레버리지를 동원해서 이거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3%면 만약에 10,000포인트에 예를 들어 10,000포인트에 3%면 300포인트입니다. 그죠? 300포인트면 나스닥은 1,200틱이에요. 근데 그거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우리들은 수익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대세는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나.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보고 있고 막판에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왜냐면 막판에 무슨 카드를 꺼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트럼프가 그래서 지난번에 진 거거든요. 잘 가다가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걸렸죠. 트럼프가. 그 뒤로 바이든이 어떻게 밀어붙여가지고 막판에 카드를 꺼낸 게 바이든이었죠. 그래서 바이든이 이긴 거였고 이번엔 또 거꾸로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왜 물러나지 않냐. 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바이든 대통령 아들 중에 헌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마약인이 어찌니 막 그래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을 끝내면 이제 바로 감옥 갈 일밖에 안 남았다. 막 그래서 버티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들, 놓지 못할 만한 사연들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뭐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기업,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뭘 말 하나 하더라도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정도로 지르고 나서 수습했던 거였는데 지금은 준비된 말만 합니다. 준비된 말. 확실히 변했습니다. 지난번 집권 때 힘들었던 현무라도 힘든 건 매수를 잘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지? SNS를 보면 한마디 질렸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수습하는 말. 그럼 또 올라가죠? 이러면 이제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은 좀 나이 드신 분이지만 저보다 훨씬 나이 드신 분이지만 좀 성숙하지 않았나. 많이 준비된 말, 준비된 멘트, 준비된 액션. 그래서 지금 좀 더 다이나믹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토론이었죠. 토론 때 예전에는 바이든이 무슨 말만 하면 거기다 놓고 막 말도 못하게 저지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다 듣고서 이제 조롱을 할 정도로 침착해지고 차분해졌던 건데 그래서 이번 트럼프가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게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가 말하면 또 승질 내시니까 암호화폐입니다. 미국은 이제 인구가 3억이 넘어가는데 3억이 넘습니다. 3억 5천인가 3천인가 그런데 거기 한 15% 정도 한 5천만 명, 6천만 명이 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코인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로 나뉘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이 아닌 거. 이게 알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아닌 게. 알트코인의 대장이 이더리움 밑으로 쫙 이제 쓰는 겁니다. 몇만 개가 줄을 쓰거든요. 몇만 개입니다. 몇만 개.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고작 막 100개, 200개.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거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열리는데 이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벤처 회사들이 그 코인 발행하는 회사, 투자 캐피탈 그쪽만 다 참석을 했다면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작년부터 달라진 건 금융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블랙록부터 시작해서 블랙록은 전 세계 1위의 자산 운영사입니다. 1경이 넘어요. 1,000조, 만조란 얘기죠. 만조. 1경 4천조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블랙록뿐만 아니라 JP모건 등등 다 후원을 하고 참석을 하고 거기다가 트럼프 후보까지 참석을 합니다. 근데 들리는 말은 트럼프 후보가 할 말이 비트코인은 미국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라고 해요. 분위기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이제 아시겠지만 2,100만 개가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2,100만 개가 한계라는 걸 더 이상 채굴할 수 없다라는 그 가정을 믿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더 캐면 되지 이거거든요. 근데 그 2,100만 개가 한계라는 걸 믿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공급이 더 부족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공급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공급이 안 되는 자산이 딱 비트코인이죠. 그러니까
네, 공급은 한정적이고 그 2,100만 개 중에서 거의 다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을 했는데 나머지 거 갖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기간이 올해부터 들어온 거죠. ETF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블랙록이 이제 선두로 나서고 있는 건데 블랙록 그 ETF 발행을 많이 했는데 ETF 발행한 역사상 최단기간 내에 최다 금액을 확보한 거죠. 탑 5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뭐 투자 블랙록과 같은 그런 회사들이 지금 또 ETF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3일 정도 확실치는 않지만 23일 전후로 다음 주 23일이면 수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그 전후로 ETF 이더리움 승인이 났고 이미 났고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산 클래스를 인정받았다. 여러분이 싫어하시든 좋아하시든 상관없이 이미 자산이 됐다. 네, 자산이 됐고 이게 커지고 안 커지고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든 안 하든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나 ETF, 이더리움, 코인과 관련된 것들은 말하는 그 대부분의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건 0으로 가지 않으면 무한대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한대. 네, 2030년이 되면 9천만 원짜리 비트코인이 30억까지 간다는 말도 있고, 강남 아파트 한 채죠? 30억까지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 말도 있고 이더리움이 이제 뒤를 쫓아가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대항마들이 있습니다. 솔라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ETF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장 규모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어디하고 대항을 하게 되냐? 지금 자산 순위 1위는 골드죠. 골드까지 추월 모르겠지만 골드를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이라 그러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어디다 쓰는 게 아닙니다. 자산이니까. 네, 그걸 뭐 사용할 수도 있겠죠. 팔면. 코인이 뭐 동그란 우리들이 말하는 동전 코인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그냥 코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는 회사, 이더리움이라는 회사, 솔라나라는 회사, 각각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그렇게 상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단지 하나, 그 증권거래소는 각 국마다 있죠. 미국 주마다 이제 전형되는 게 있고, 우리나라는 하나 있죠. 증권거래소 하나 있고. 근데 이제 코인은 국가에서 국가에서 설립한 거래소가 없습니다. 다 사설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최대 아니면 뭐 이제 인정받는 국가에서 뭐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고 등록하는 거라서 허가하고 신고하고는 다르죠. 허가는 위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거고 신고는 이거 할래요. 그래서 그 서류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벌어질 일들이 만약에 코인 업계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피격을 당하고 나서 코인이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을 한 이유는 당선이 확실시 되니까 네, 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컨셉 잘 잡은 거죠. 불과 4년 전만 해도 코인 그따위 거 어디다 써 이랬던 게 트럼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바뀌었죠. 그래서 NFT도 발행을 해서 돈도 벌었고 심지어 트럼프 모델로 밈 코인이라고 이제 장난스럽게 만든 코인인데 대표적인 게 아마 아실 겁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코인. 시작은 장난이었으나 지금은 기업화돼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코인들이 이제 웃긴 얘기지만 트럼프 후보가 파이트라고 했잖아요. 파이트라고 해서 그게 찍혔단 말이죠. 밈코인 중에 파이트도 나왔습니다. 급등했습니다. 그게. 네, 그때 이런 게 좀 재미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게 코인이고 아마 나중에 얼마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각 방송사마다 코인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이제 조만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도권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비트코인이 그럼 지금 9천만 원인데 이게 어디까지 갈까? 네, 그 다들 말하는 건 2억이라고 보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2억을 갈지 이번 사이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말까지 2억에서 2억 5천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또 다른 그 캐시우드라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 그 돈나무 언니 그분이 말하는 게 이제 가관이죠. 그분이 뭐라고 뻥 질러 놓으면 처음에는 다들 제정신인가 이렇게 보는데 갑니다. 실제로 가요. 테슬라가 거의 부도날 때쯤 샀죠. 캐시우드가. 그래서 얼마를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 목표가를 다 갔습니다.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캐시우드가 주장하는 게 30억입니다. 2030년까지. 근데 요즘 더 올렸어요. 더 올려가지고 네, 참 어디까지 갈지 저도 들고는 있지만 계속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인터넷 찾아보셔도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뭐 들어오셔서 이제 QR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 설명을 드리고 네, 제 모토는 해산해서 코인 사자입니다. 해산해서 코인 사자. 네, 지금 코인이 인터넷 초기 보급률만큼 밖에 안 되거든요. 시작입니다. 시작. 9천만 원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거는 5천만 원일 때도 그랬고 2천만 원일 때도 그랬고 1천만 원일 때도 그랬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은 이제 그 뭐 했죠. 그 액면분할 했죠.
예전에 250만 원, 300만 원 갈 때도 50만 원일 때도 그랬고 100만 원일 때도 그랬고 다 지금은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결국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와서 말씀드렸죠. 인류의 역사는 인플레이션과 함께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인류의 역사는 위로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거 골드는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있죠. 안전자산이지만 못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가가 200% 올랐는데 100% 올랐는데 골드는 50%밖에 못 올랐어요. 서서히 가난해지는 게 안전자산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만이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러니까 현재 자산으로 본다 그러면 가장 가파르게 물론 뭐 초창기니까 한번 폭락하면 30%씩 폭락을 하고 50%씩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좀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이 거봐 그 뭐 쓸데도 없는 거 50% 폭락하잖아. 그러면 테슬라는 수시로 50% 폭락하는데 테슬라는 쓸데없는 건가요? 엔비디아도 이번에 막 세계 1위가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엔비디아 직전에 70% 폭락했습니다. 네, 2022년에 70% 폭락하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코인이 50% 폭락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고, 근데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50% 폭락하는 건 뭐 괜찮은 기업이니까 쌀 때 사. 이게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겁니다. 자산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줄 게 뭐냐? 말씀드렸죠. 엔비디아도 똑같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면 이 기업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코인도 망하지 않는다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수치가 지금 인터넷 초기 보급률과 같기 때문에 그게 올라간다 그러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해외 선물하셔서 돈 버셔서 코인에 묻어두시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궁금하시면 하단에 있는 QR 찍고 들어오시면 월요일 날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어보시는 대로 다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사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마스터님 지금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CBDC가 발행이 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가상자산은 없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CBDC가 뭔지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네.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지폐를 없애고 그 전자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무슨 삼성페이, 무슨 페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을 그렇게 만든다는 건데 CBDC하고 암호화폐는 별개입니다. CBDC는 돈을 지불하기 위한 수단인 거고 암호화폐는 무언가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RWA라고 해서 리얼 자산 토큰입니다. 한마디로 NFT 개념하고 비슷한 건데 이 블랙록에서 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체인이 뭐니 그런 것도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쪼개서. 살 수 있는 건데 다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CBDC랑 암호화폐랑 하면 암호화폐나 죽는 거 아니냐? 별개입니다. 별개. 별개 사안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암호화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엄청나게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한 게 딱 하나입니다. 많이 물렸었어요. 2021년에 주식시장이 국내 시장이 재미없고 해외 시장 뺀 걸로 해외 시장 그쪽에 넣는 거 말고 국내 시장 걸로 암호화폐를 들어왔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수익이. 그런데 전 주식은 그렇게 안 빠지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이 언제 뭐 70% 90% 빠집니까? 근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공부 없이 들어갔죠. 그랬다 코인이 막 빠져가지고 와 이건 진짜 눈 뜨고 있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물려 있었는데 아픈 과거지만 2023년 4년 오면서 80% 90% 물렸던 게 3배 4배가 올라간 겁니다. 물타기도 안 했는데 팔았죠. 팔았습니다. 이게 코인입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담력이 있으신 분들만 그 알트코인 하시고 나는 좀 간이 작아 그러시면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 그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많이 높아 그럼 나눠서 사시면 되잖아요. 주식은 분할면서 하시면서 왜 코인은 한 방에 사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욕심이죠. 한 방에만 10배를 가길 눈 뜨니까 10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전 재산을 올인하죠. 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마스터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식과 선물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한 또 암호화폐까지 다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때에 따라서 또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허생 마스터님이 잘 짚어주시니까요. 하단에 나가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 전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전략 오늘은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할지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어디에서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차트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본업으로 돌아와야죠. 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언제 건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참 전에 그었습니다. 뭐냐면 750이거든요. 900하고 750.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네, 정확하게 750을 찍고 올라가는 거죠. 그럼 750이 어느 자리냐면 이 자리입니다. 예, 왼쪽을 항상 이 왼쪽이 과거죠. 과거를 보시면 예, 여기서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깨진다 그러면 이 자리가 깨지면 이게 62평선이죠. 이 자리까지 62평선은 지금 현재 337, 예, 320, 300 정도까지 빠질 수가 있는데 750을 딛고 일어선다면 여기까지죠. 22평선 자리,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22평선은 2200, 2250. 네, 그래서 750이 지켜지는지 깨지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여기를 보게 되면 과거를 다 따라가는 거니까요. 여기가 750이니까 이 라인은 750입니다. 이 라인은 750이니까 750만 지켜준다 그러면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이게 뭐 본이든 아니든 어떤 분은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웃겠습니다. 세력이라고 그러면 예, 그냥 세력 그러는데 그거는 본인이 자신 없으니까 자꾸 세력을 파는 거고 예, 이게 엔비디아 하나만 3조 달러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3천조 원이 시가총액입니다. 삼성전자가 한 500조 되나요? 네, 한 6배 사이즈가 엔비디아,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럼 이게 과연 세력이 운영할 수 있을 만한 판인가요? 아니거든요. 예, 물론 새벽 늦게 아니면 아시아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장이 개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그러니까 뭐 금액에 따라 좀 다르지만 사람에 따라 얼마 그렇게 크지 않은 돈으로 뭐 HS를 밀어내릴 수는 있겠지만 본장이 열리고 나서는 이건 세력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본장이 폭발적인데 올라오는 걸 세력이 막 매도를 치면 그거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장 때는 세력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물론 뭐 한 40틱, 100틱 정도는 밀어 올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뭐 100틱에서 뭐 1000틱에서 2000틱을 한꺼번에 밀어 올리는 게 세력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돈 드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수지 타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750을 지켜내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900틱 차트를 보게 된다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은 이런 자리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자리 760, 770. 네, 그리고 800선도 괜찮고요. 네, 여기 지금 선들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840. 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박스를 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2만 좀 턱 밑에서 이제 750, 800선에서 박스를 칠 가능성이 크니까 일단은 좀 저점을 찍었다 안 찍었다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750이 깨지면 나와야 되고 그럼 어디서 또 매수를 받아야 되냐? 750 밑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쯤에서 매수를 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750선, 800선을 할 때 매수로 대응을 해 보시되 깨지면 기다렸다가 이걸 회복할 때 다시 올라와서 지지받을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밑바닥 잡으시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네, 그러다가 밑바닥 잡기도 전에 내 CD가 거덜나거든요. 네, 중요한 건 내가 손실이 나고 수익이 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손실이 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으려면 CD가 있어야 되고 CD가 있으려고 그러면 뭔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내려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만약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바닥이다, 바닥이다. 결국 그러다가 지구 멘틀까지 내려가 버리면 내 CD는 없는 건데요. 그리고 위로 막 1000틱, 2000틱 올라갈 때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자리,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750, 770 지지가 되면 800, 840, 900, 930, 97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고 나는 그런 거 모르겠어 하시면 이제 차트적,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는 음운이 있죠. 앞에 음운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이제 매도를 쳐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 함께하는 가족분들하고 이런 데서 매도를 치는 거죠. 네,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쳐볼 수 있습니다. 네, 음운 상단에서 아니면 이런 마디가들에서 이 자료들은 뭐 캡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불러드릴 수는 없는 거고 오기 전에 이거를 체크한 게 언제죠? 아까 낮 시간에 체크를 했는데 지금 저녁에 열어봐도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오늘은 박스,
박스구나. 다음 주부터 또 힘차게 달리려고 어. 박스를 치고 있구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19,750포인트를 지지하는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지지 저항 확인 후에 매매해 보자라고 나스닥 전략 주셨습니다. 오늘 전략은 이렇지만 또 매일매일 또 나스닥 전략은 바뀔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게 되면 또 이렇게 또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아주 자세하게 잘 살펴주시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스터님과 함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허생 마스터님의 매매 일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셨죠? 늘 10% 넘게 높은 수익률을 주고 계신 우리 허생 마스터님이신데요. 그럼 마스터님께서 초보자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매매 기법을 오늘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마스터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평선보다 더 쉽고 승률도 높은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법이죠. 기법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처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을 쓰다가 계속 쓰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부터 이탈을 하죠. 이탈합니다. 볼린저 밴드, 뭐 MACD, 스토캐스틱 아니면 일목균형표 여러 가지로 이탈하면서 매매를 보는데 결과적으로 따져본다면 참 재밌어요. 내가 이평선 하다가 손실이어서 나는 저기 볼린저 밴드로 갔다. 예, 좋아 보이잖아요. 위에서 매도 밑에서 매수 보통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또 그쪽에 가면 이평선이 좋아 보여요. 네, 그리고 이평선 다시 오면은 왠 이쪽 스토캐스틱이 좋아 보이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죠?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있다면 또 내가 한쪽만 딱 팠을 때 수익이 괜찮다면 이제 뭐 흔들릴 이유는 없는 거죠. 한마디로 남의 떡이 커볼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아니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이평선 매매보다 조금 더 쉽고 승률이 높은 매매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차트입니다. 똑같은 차트인데 달라 보이죠? 좀 달라 보입니다. 근데 똑같은 차트예요. 이거 찍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이 동시에 설치하고 찍으려고 그러면 손이 엄청 빨라야 되거든요. 네, 똑같은 차트고, 그런데 한쪽은 이평선, 5이평선, 22평선, 62평선, 122평선. 보통은 이렇게 5, 20 주로 쓰고 있습니다. 5, 20,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교체할 때 쓰고 있고, 오른쪽은 일목균형표입니다. 그래서 검선이 전환선, 그리고 핑크색 선이 기준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대 표시가 되는데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구름대를 여기다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름대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나중에 투명으로 보여요. 투명. 진짜로 수익이 나면 모르겠는데 손실이 나면 HTS만 바라보시고 HTS만 바라보시고 이평선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막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셔야죠.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이 검은색 선 5이평선이 22평선을 위로 뚫으면 이런 식으로 위로 뚫으면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로 진입을 하는 거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거꾸로 22평선을 5이평선이 밑으로 뚫었습니다. 5이평선이 20을 밑으로 뚫었어요. 그럼 이걸 데드 크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선물 입장에서는 매도를 진입하시는 거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그냥 다 파셔야 되는 아니면 일부 분할 익절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평선을 쓰다 보면 여기서 쓰다 보면 이런 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골든 크로스 나왔죠?
잠깐만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데 네. 네, 이렇게 52평선이 22평선을 위로 뚫어서 이만큼 수익을 가져갔다고 칠게요. 꽤 큰 수익입니다. 이게 한 칸이 한 예를 들어서 40틱이라면 한 200틱 정도, 160틱 정도 되는 거죠. 그럼 한 돈 1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매수에만 꽂혀 있어요. 이건 다 그래요. 열의 아홉, 열의 열이 다 그렇습니다. 이걸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킹왕 짱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린 매수로만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원리적으로 나는 골든 크로스 때 그러니까 이게 위로 뚫으면 매수, 밑으로 뚫으면 매도 이것만 하겠다, 이것만 작정하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게 밑으로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를 진입을 하고 다시 위로 뚫으면 매수를 진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걸려서 올라가면 여기서 한번 손실이 납니다. 네, 매도 진입했다가 매수를 진입을 하니까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는 아니군요. 네, 이런 자리에서 담갔다가 올린다 그럽니다. 담갔다 올리면 손실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번 것들을 차츰차츰 이제 뺏기는 겁니다. 시장이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매매 많이 하지 마라. 해보세요. 매매를 많이 안 하게 생겼나? 네. 매매를 계속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30만 원 떴어요. 그럼 70만 원이죠? 그러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돈이 100만 원으로 착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난 30만 원 손실 봤어. 네, 또 30만 원 드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0이 되죠? 그러면 사람이 또 사람인지라 난 60만 원 손해 봤어라고 착각을 합니다. 네, 30만 원, 40만 원 벌었다 생각 안 해요. 열의 아홉, 열의 열이 다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막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플러스 100만 원이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바뀌는 시간이 오죠. 그러면 나는 200만 원 잃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폭투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평선을 버렸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추세가 나올 때는 쫙쫙 펼쳐지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꼬이면서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이쪽으로 넘어오면 똑같은 차트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이 기준선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위로 뚫으면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요. 밑으로 뚫으면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플랜 A, B, C 중에서 이게 플랜 A입니다. 플랜 A로만 주로 매매를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도, 매수 들어가시면 선이 한 번도 꼬이지 않고 쭉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 나는 좀 간이 적어 하시는 분들은 이 주저앉을 때부터 정리를 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쫙 뻗을 때 정리를 하셔야지 쫙 뻗어서 주저앉으면 이만큼 까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올라가면 또 여기서 또 들어가요. 진짜 또 들어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보는 저항대가 있다. 목표가가 있다. 목표가라는 건 뭔가를 알아야지 생기는 거죠. 아니면 내가 최소 뭐 30틱이든 50틱이든 100틱이든 나는 그거 정도면 괜찮다 하시면 그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데드 크로스가 다시 나올 때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만 없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또 원하는 만큼 아니면 내가 본 자리만큼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또 여기서 매수로 들어가시면 또 원하는 만큼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하고 다른 거 뭐죠? 많이 꼬인다, 덜 꼬인다. 안 꼬이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안 꼬이는 선은 없습니다. 꼬입니다. 꼬이긴 꼬이는데 훨씬 덜 꼬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차트 보죠. 다른 차트를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내가 이걸 먹었다. 그러면 사람인지라 또 이제 매수로만 대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로직대로 골든 크로스 매수, 데드 크로스 매도 여기서도 꼬이고 여기서도 꼬이고 요 정도면 뭐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난 이거를 못 먹었고 참 재수없게 딱 앉자마자 꼬여서 손실을 봤다. 그러면 사람인지라 이거를 정리를 못합니다. 못해요. 본전이 될 때까지 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와가지고 본전을 치거나 물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로직대로 원칙대로만 한다면 이 두 번 꼬이면 한 100만 원 날아갑니다. 그냥 해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다행히도 매수를 들어가면 어느 정도 커버는 되겠지만 이게 파동이 짧았다면 또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면 박스를 친다 그러면 나는 본청에는 또 손절을 당하겠죠. 하지만 우리 플랜 A를 보면 그냥 그렇게 뭐 이런 데서 한번 꼬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올라갑니다. 여기서도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덜 꼬인다. 안 꼬이는 게 아닙니다. 덜 꼬인다. 그럼 우리는 실전에서 어떻게 했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이 그렇지 네가 한번 해봤어? 우린 이거 한다니까요.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여기서 나왔고
우리는 기준선 지지받을 때 아니면 전환선 지지받을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가져갔습니다. 120틱. 120틱이면 나스닥이니까 한 7,500원, 한 7,000원 잡으면 한 돈 100만 원 넘는 거죠. 네, 이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계속 했다면 여기서 매도를 여기서 했군요. 매도를 들어가서 20틱을 또 가져갔고 더 가져갈 수 있었지만 우리가 본 자리가 좀 늦게 안 잡힌 거죠. 안 잡혀가지고 구름대 상단에서 정리한 거거든요. 우리 목표가가 있습니다. 진입하면 같이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매매를 하시면 목표가를 4개를 드립니다. 1, 2, 3, 4 드리고 네, 이대로 가시든가 다 계약이신 분들은 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계약서 하나 갖고 매매를 하니까 하나 여기서 정리할지 여기서 정리할지 장세를 보면서 말씀드려요. 근데 보통은 진입을 하면 어디서 청산할지를 몰라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 어디까지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1에서 100을 가더라도 곧장 가게 될지 50 갔다가 마이너스 20 갔다가 100을 갈지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리를 드리고 보시는 저항대가 있다 그러면 목표가가 있다 그러면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없다 그러면 이걸 왜 1, 2, 3, 4를 왜 갔는지 왜 목표가를 가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네,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제가 가자 그런다고 가는 거 아니고 뭐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가자 그런다고 간다고 그건 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목표가가 여긴지 그리고 여기서 왜 들어가는지 설명을 다 드려요. 그러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게 되는 거죠. 내게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갔으면 수익이네요. 짝짝짝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 하시면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린다. 왜 들어갔고 여기서 목표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목표가를 이렇게 잡았고 그거 설명을 다 드려요. 그러면 앞에 어디까지 갈지 보고서 하는 거하고 아니면 내가 들어갔는데 어디서 청산할지 모르고서 들고 있는 거하고 이게 다른 거거든요.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알아서 청산하시든 아니면 우리는 단일가를 드리니까 단일 지정가를 드리니까 지정가 딱 한 자리 드리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한 틱, 두 틱으로 체결 안 될 수도 있어서 단일 지정가를 드립니다. 청산가도 똑같이 드려요. 손절가도. 네, 그렇게 드리니까 매매하시기가 훨씬 쉬운 거고 이렇게 숙달이 되시면 절대 물타기 안 하시고 손절 꾹꾹 거시고 목표가도 알아서 잡으시고 그런 날이 옵니다. 근데 이거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나는 계속 그냥 들어가서 어디서 청산할지 모르고 가니까 들고 있는 거고 떨어지니까 정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올라갔다 내려오면 정리 올라가니까 또 들어가고 또 내려갔다 오면 정리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죠? 꼭대기에 물리는 거죠. 이 꼭대기를 이래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단 한 번도 꼭대기에 물린 적이 없습니다. 욕심을 좀 버리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것들은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 그런 것들 배우셔서 어차피 돈은 내가 벌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매일 생활비, 저축 또 뭔가를 또 쓰셔야 될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한테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교육 시간에 이런 것들 교육방에서 다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강연에 오셔서 충분히 들으시고 또 수익도 내시고 배워가시고 또 자립해서 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또 서포트를 해드리니까 모든 것들을 해드립니다. 실시간 차트로. 지금 움직이는 지금 이 차트로 뭔가를 설명해드린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강연회 때 그런 것들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생 마스터님의 노하우가 담긴 매매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을 안다고 해서 답을 맞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서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만 수익이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이 나려면 혼자서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게 되면 매매 기법 어떻게 우리가 매매에 접근할 수 있는지 기초부터 다 상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니까요. 허생 마스터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무료 방송 꼭 참여해서 더 노하우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과 오후 10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디지털 화폐가 발행된다고 해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사라질 가능성은 없다. 거래소에 상장됐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이것을 자산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특히 비트코인처럼 한정된 자산은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나스닥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19,750포인트 지지 저항을 확인 후에 매매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또 보조 지표도 오늘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가는 이평선뿐만이 아니라 기준선과 전환선을 활용하는 일목균형표까지 참고한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허생 마스터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